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현뮤식입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이었는데요. 그랬던 만큼 테슬라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미리 분석을 드렸던 것처럼 $220 주변에 있는 옵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220 쪽으로 겜마 포지셔닝이 수렴해 나가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220 근방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자기 전에 분석을 드렸고요. 결국 $219에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장으로 해서 어떻게 세력들이 포지셔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렇게 여기 테슬라 리서치 게시판에 오전에 분석을 또 이어서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20대에 풀옵션이 잡혀있는 상태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235대에 많은 콜옵션들이 또 잡혀있어서 저항선 역할을 할 예정으로 적어도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음 주의 경우는 $220에서 $235 사이에 형성된 범위 속에서 주가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220와 $235 중에서 어디가 먼저 뚫리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수적인 자세를 고수하는 이유는 우선 여기 $220대의 풀옵션이 820개인 상태로 지지선 역할을 하긴 할 것이지만 지지선 역할을 하기에는 꽤나 적은 양이며 소화가 됨에 따라서 $220대 풀옵션이 줄어들고요. $220 언더에 있는 풀옵션의 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220의 지지선은 약한 것입니다. 지금 겜마 포지션을 통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델타 포지션을 통해서 마켓 메이커의 테슬라 보유 현황 또한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마켓 메이커의 역할은 다른 투자들에게 먼저 프리미엄을 받아서 콜옵션을 팔았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테슬라의 주식을 콜옵션이 행사될 때 사줘야 하므로 테슬라의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둠으로써 해칭을 해놓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회색으로 잡힌 델타 해칭 물량이 $220, $225, 그리고 $235 등에 잡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주가가 빠르게 $235 이상까지 회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220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상한 사람이 옵션 만기일까지 테슬라의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테슬라의 주식을 홀딩함으로써 해증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델타 측면에서 테슬라의 주식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수급 현황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는 여전히 대응하기에는 인내 영역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 현황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공유드리는 지표인데요.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를 보시면은 위크닝에 있는 상태로 실적을 미스함에 따라서 여기 위크닝에서 레깅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위크닝에서 레깅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레깅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레깅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여기서 바로 진입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반도체가 위치한 인포텍 인덱스의 경우는 이미 레깅에 있듯이 여기 초입 단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수급 현황도 하나의 근거가 될 뿐이지 대응을 함에 있어서 봐야 하는 지표들은 옵션 현황이나 밸류에이션, 수급 현황, 차트, 펀더멘탈 등 여러 가지가 교집합으로써 대응을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이 높다라는 신호를 보내줬을 때 그때 비로소 대응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적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프라이스 타겟과 레이팅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발표 이후 대부분의 기관들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프라이스 타겟과 레이팅을 바꾼 기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뉴스트리트의 경우는 레이팅을 여기 바이에서 뉴트럴로 바꾸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225로 잡았고요. 그 다음으로 캔터 피츠제럴드도 바이에서 뉴트럴로 바꾸면서 프라이스 레이팅을 $245로 잡았으며 여기 KGI 세큐리티스도 바이에서 뉴트럴로 이렇게 하향 조정시켰고요. 필립 세큐리티스는 뉴트럴에서 셀러 레이팅을 잡았고 심지어 타겟 프라이스는 무려 $135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여기 프레시던 캐피탈 매니지먼트만 뉴트럴에서 바이로 레이팅을 올린 상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관들 중에서 필립 세큐리티스만
과격하게 프라이스 타겟을 무려 135달러로 하향 조정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조정을 주었는지 또한 그들의 리포트를 읽어봤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적은 출고량과 Average Selling Price의 낮은 가격, 그리고 유럽에서의 관세가 테슬라의 마진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테슬라 쪽의 자동차 마진율이 크레딧을 제외하면은 14%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마진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셀 레이팅을 준 이유였으며 추가로 2024년 2분기의 출고량 또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4.8% 줄어들었다는 것 또한 이유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테슬라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럽과 중국에서 늘어날 관세라고 강조를 하였고요. DCF 밸류에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135달러가 적정 주가라고 판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립 캐피탈은 참고로 원래부터 테슬라 대상으로 145달러에 프라이스 타깃을 줬던 기업으로 베어리시하게 봤던 기관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좋게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 스토리지 쪽인데 이 분야에서 매출액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는 약 2배가량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이 전부였고요. 안 좋은 점을 3개를 이렇게 들고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전기차 출고량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자동차 가격의 할인과 파이낸싱 옵션에 있어서 0% 이자 혜택을 줬기 때문에 회복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경쟁은 심한 상태이고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세가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로는 사이버트럭과 유럽에서의 관세가 마진율을 더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단기적 단점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버스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약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더 걸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지금 필립 캐피탈 쪽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번엔 이렇게 반대의 뷰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135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4년 3분기를 시작으로는 테슬라의 실적에 있어서 성장률이 회복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25년 1분기를 시작으로는 강력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4년 3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약 6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200달러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교집합으로서 좋은 상태임을 보여준다면 다시 추가로 또 매집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래도 잘 버텨준다면 버텨주는 대로 기존의 수량을 홀딩하면서 계속 숙제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숙제는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테슬라 리서치 부분에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꾸준히 트래킹을 하면서 근거와 함께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